게다가 라듐은 이상한 빛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방사능이 워낙 강력한 거라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폭시킬 정도로 걸어다니는 방사능 인간이 됐어.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기괴한 의학의 역사, 비교적 가까운 시기예요. 이번에는 방사능의 역사입니다. 방사능 퀴리 부인. 마리 퀴리. 네, 마리 퀴리. 퀴리 부인이라고도 불리죠. 예. 이분이 라듐을 발견했죠. 우리는 이제 라듐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사능을 생각하면은 엑스레이에 이제 기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맞아요. 그쵸. 근데 당시에는 딱히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1902년에 퀴리 부부가 우라늄이 풍부하게 함유된 광물, 지금 말로 하면 우라나이트에서 염화 라듐을 분리하는데 이 라듐의 반감기는 16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방사능이고 방사능 수치가 우라늄의 3000배입니다. 우라늄이 우리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거잖아. 그거에 방사능의 수치가 3000배예요. 이게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되겠어? 피폭되겠네. 난리 나겠지. 피폭이 되지. 피부에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힌다는 거를 피에르 퀴리, 그러니까 남편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 피해야겠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발상을 해. 당시에는 조선정신이 미쳤잖아. 이거 피부암 걸린 사람들한테만 써보자. 방사능이 이거를 붕괴시킬 것 같아. 왜냐면 방사능이 당시에 조직을 분해하고 해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암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못하겠으니까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암이 죽어. 죽겠지. 방사선 치료가 있으니까. 실제로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 싫어하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듐은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당연하죠. 암도 죽이고 다 죽이겠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온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피폭된 사람한테 장기 연구가 안 된 상황에서 암만 죽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야. 그랬더니 다른 과 의사들이 심정이 어때? 저 라듐이 내 라듐이었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1904년 런던 의사 존 맥도르가 라듐 도폭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라듐을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와, 진짜 저거를 대량살상 무기네. 내장 안에 직장이나 이런 데 꽂아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암이 없어져. 그 사람도 아프긴 하지만 어찌됐건 암이 줄어든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 와, 지난 몇 세기 동안 암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못 고친다고 생각을 했어. 이거는 왜냐면 지금처럼 막 외과절제술이 막 엄청 극도로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 마취제는 나온 시기긴 하지만 아직 폭발적으로 발달을 못했단 말이야. 그 빨리 성장하는 암을 죽일 만한 방법이 없었겠어요. 근데 라듐을 쓰니까 치료가 돼. 게다가 라듐은 이상한 빛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방사능이 워낙 강력한 거라서 보면은 눈이 멀 것 같은 빛이 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롱해. 라듐 교 같은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의사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 이거 암만 치료하기 좀 아까워. 다른 것들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류마티스.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의 병이 못 고치는 병이었으니까. 그치. 이 영롱한 빛으로 세상의 모든 만성 질환을 없애보겠다. 이게 왜냐면 새로운 거고 그때 당시 인류는 약간 희망에 차 있었어. 왜냐면 과학이 미친 듯이 발전하던 시기고 이거를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이 믿음에 편승합니다. 그때는 뭐 의사도 사기꾼이긴 하지만 만병통치약이라고 라듐을 팔아. 이게 정말 문제가 된 게 미국에서 라듐이 식약처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식품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얘는 자연 원소야. 그래서 우후죽순 라듐 관련 상품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진짜 비싸. 그래서 사기꾼이 진짜를 못 넣어. 대부분 맹물이야. 다행이네. 그래서 대부분이 살았는데 계속 다행은 아니야.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온천 중에 아칸소 온천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거기가 들어가면은 아픈 데가 낫고 치료가 된다는 속설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도 뭐 관절염이나 이런데 효과가 다른 온천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는데 이게 라듐이 발견되기 전에 성분을 분석했더니 거기서 라돈이 검출이 됐어.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 그거 되게 미량이야. 라듐이 분해가 될 때 라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땐 몰랐는데 아 이게 방사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이게 물에다가 라돈을 넣어야 되는 거네. 지금은 참고로 모든 물에서 라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주 노력을 하는데 집안 곳곳에서 배출되는 생활 방사능 물질이 바로 이 라돈 가스인데 이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라돈 침대를 쓰다가 암에 걸렸다고 밝힌 환자들을 붉은색이 진한 곳일수록 땅속에서 라돈이 많이 방출되는 곳입니다. 이때는 이제 라돈을 넣어야 된다. 특히 우리 목욕할 때 왜 맹물에 해? 라돈물에 해야지.
실제로 라돈 온천 그 욕탕이 생기고 안에 들어가면 방사능이 나와. 그냥 계속 나오는 곳이야. 들어가는 순간 피폭이 돼. 그리고 목욕탕에서 물 틀잖아? 라돈 물이 나와. 그런 게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유행을 하는 와중에 인류는 계속 진보를 하니까 호르몬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맞아. 내분비선에서 분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분비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야. 활력이 떨어지는 거야. 무엇보다 남자의 정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럼 뭘 하고 싶지? 라듐을. 호르몬? 라듐을 이제 음낭에다가 이렇게 대는 치료를 합니다. 본격적인 피폭이 시작되는데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좌약도 만들어가지고 막 항문에 꽂고 막 그래요. 방사능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분해하는 세포들에게 더 치명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내가 분해될 때마다 에러의 확률을 확 올리는 거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피폭자들이 생기는데 네. 그래도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있었는데 추종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번 바이어스라는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돈이 진짜 많아. 그리고 뭐 정력가야. 그리고 완전 플레이보이예요. 이 사람이랑 사람 다 만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승마하다가 다쳤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활력이 줄은 것 같아.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는 거니까 너무 해야지. 낙심을 했어.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의사가 라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라듐을 매일 먹어요. 1927년부터 이 사람이 먹기 시작하는데 31년에 사망합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암에 시달리다가 18개월 동안 모든 암에. 사망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냥 암이 아니야. 방사능을 먹고 걸렸잖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폭시킬 정도로 걸어다니는 방사능 인간이 됐어. 그래서 후행적으로 FDA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암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방사능이 뭔가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게 되고 납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계속 연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관은 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긴 그게 반감기가 1300년이면 지금도 1600년이니까 1600년 지금도 나오고 방사능은 있는 계속 나오고 그 있어요. 몸에서. 그 몸에서. 사망한 이후에도.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그 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다른데 늦게 알려졌어. 소련은 믿지 않아. 이 미제 앞잡이 미국 놈들이 또 우리 또 라돈 좋은- 지들만 하려고. 좋은 라돈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소련은 붕괴할 때까지 라돈 욕탕을 운영했고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약간 관광지로 가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빠니보틀에 나와요. 그때만큼 농도가 높진 않겠지. 그래서 의사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막 하지 않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뼈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새롭게 나온 게 사실 뭘 더 좋게 할 거라는 것보다 이게 혹시라도 게다가 영롱한 어. 빛이 나고 이러면 막 이제는 위험할 것 같잖아. 근데 이때는 몰랐다고. 그래서 이런 방사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왜 그러면 처음에 암이 먼저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방사능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너무 빠르게 분열을 하니까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은 거야. 네. 시간이 더 지나면 피부들도 죽었을 텐데 관찰하지 못한 거지. 그 전에 이 암세포가 죽는 게 관찰이 됐고 이거를 이제 먹거나 여기에 됐다면은 우리 몸에서도 빠르게 분열하는 것들이 생식세포, 모낭, 그리고 점막 이런 데여가지고 이런데 이제 뭐 좌약 넣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당시 이분은 진짜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셨대. 이게 그래도 1900년대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네. 한 정말. 1500년, 근데 1600년대도 있잖아요. 아니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1900년대. 진짜. 그게 더 기괴해. 나 190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음에도 기괴한 의학의 역사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